75세 이상의 운전자분들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반응 속도나 판단력, 주의력 부분들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떤 실제 운전 환경이랑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실제로 운전하는 그런 뭐 시뮬레이터 같은 그런 네.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한 검사로 진행되어 있어요.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좋았어요. 힘든 건 없으셨어요? 화살표를 딱 눌러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하니까 시간이 다 가버리고 그래서? 너무 빨리 넘어가니까 우리 검사가 합격, 불합격은 따로 없는 검사입니다. 이걸 잘 못한다고 해서 면허증 뺏기는 거 아닙니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이제 어르신들 운전하시면서 젊은이들 못지않게 그래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몸이 예전하고 다르니까 될 수 있으면 운전을 좀 안 해야 되겠다 싶다. 사실 고령자들이 운전대 딱 잡는 순간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오히려 더 내 가족이 타고 있으니까 집중력이 나오고 좀 실제로 급발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운전해봐도 이해가 안 돼. 자기가 주의해가지고 하면은 모든 게 안전운전이 돼요. 운전자가 당황해가지고 엑셀레이터랑 브레이크랑 헷갈린 거다 하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젊은 사람이 사고 내는 이유는 아무 소리 없고 나이 먹은 사람이 사고 냈을 때는 말이 많아요. 그거는 매스컴에서도 자중해줘야 돼요. 자꾸 주변에서 뭐 언론에서 뭐 고령자 사고 났다 하는데 그 사고는 비율이 인구에 비해서 얼마나 되냐. 많이 든 것도 서러운데 그런 게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어. 예. 꼭 운전을 잡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생계 문제도 있고 하는데 다 차이가 있겠지만 더 나간데 그 사람들한테 좀 자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 취재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 한 달이 지났죠. 경찰은 피의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한 사고였다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를 제한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고 오셨죠. 면허 시험장에서 고령 운전자들 만나고 온 신선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 기자 직접 면허 시험장 다녀왔잖아요. 가보니까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네, 지금 어느 때보다 사실 고령자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정작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어느 때보다 고령 운전자들이 많다고 해서 정말 북적인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마침 또 이제 면허증 갱신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을 위한 교통 안전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령자분들을 만나고 또 질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영상 보니까 신 기자가 직접 이제 운전자들에게 질문도 해보는 장면이 눈에 띄었는데 이 급발진에 대한 질문도 좀 해봤어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만큼 조금 민감한 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좀 민감할까 봐 인터뷰는 과연 해주실까 뭐 이런 걱정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요. 또 비슷한 연령대의 이제 운전자분들로서 시청력 사고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 또 공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궁금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면허 갱신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 만큼 운전을 계속 해야 되는 필요나 또는 계속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신체 능력과 또 운전 능력에 아직은 젊은이들 못지않아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안전운전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다수였고요. 또 시청역 사고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절대 다수 분들이 급발진은 말이 안 된다. 네. 운전자가 무조건 과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네. 그러면서 또 덧붙이신 말씀들이 큰 사고가 이렇게 날 때마다 고령자가 잠재적
교통사고 가해자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기색들을 나타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실제로 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많은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 10년 통계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교통사고 건수 자체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보시다시피. 네. 그리고 또 사상자, 사망자, 부상자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령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똑같은 추이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네. 고령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좀 다른데요. 네. 건수 자체도 최근 몇 년 새 오히려 조금 늘었고요. 특히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자가 낸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네. 지난 10년 사이 한 9%, 10% 정도에서 한 20%에 가깝게 그러니까 한 2배 정도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렇게 2배 정도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궁금한 게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자체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지금 인구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자들의 연령 자체가 높아져서 이 비율도 높아지는 건지 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참 따져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고령 면허 소지자 비율 자체가 실제로 늘었거든요. 네. 단지 그것 때문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정말 나이가 듦에 따라서 사고 내기가 쉬워지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 10,000명당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네. 20세 이하 그러니까 갓 면허를 처음 따서 이제 완전 초보 운전인이신 그런 운전자들을 제외하고는 역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교통사고를 낼 확률도 커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우선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수치상으로는 그런 셈인데요. 네. 연령대별로 추이를 조금 더 연령대별로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해가 갈수록 네. 이제 격차가 사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해요.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30대 또는 40대 정도부터는 네, 연령대가 꾸준히. 높아질수록 점점 사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통계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 근데 어르신들을 만나 보면 오히려 더 조심한다 이런 네. 좀 의견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우리가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해보면 조금 거칠게 운전을 한다 싶은 분들이 고령인 경우는 좀 적지 않나 그렇죠. 이런 의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네. 좀 어떤가요? 네,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연구를 보니까 고령층이 사고를 낼수록 이 사망자는 훨씬 많았습니다. 사망자는 더 많이 나왔지만 부상자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부상자는 고령층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갈수록 현저하게 적게 나오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네. 고령자들이 만약에 이제 저희가 예상하기 쉬운 것처럼 신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네. 또 부주의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다면 사실 작은 사고나 부상자를 많이 내는 사고도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잡힌 건 아닌지 뭐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이 시점에서 분명한 건 지금 나와 있는 뭐 건수라든지 추이 이런 통계만을 가지고 무조건 나이 탓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는 겁니다. 네, 또 젊은 층 운전자라고 해도 초보 운전이면 사실 또는 오랜만에 운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고 확률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고령이어도 또 베테랑 운전자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또 신체 능력 이런 거는 좀 개인적인 차이가 큰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네. 결론을 내자면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통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무조건 연령대입니다. 고령이어서 사고를 낼 확률이 커진다.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네. 운전자 개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 기자가 볼 때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서 살펴봤듯이 현행 면허 갱신 제도는 사실상 필터링 기능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이 없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또 면허증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가 현재 있지만 반납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운전 능력을 시뮬레이터나 이런 장치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면허증을 주자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그게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서도 저희가 느꼈듯이 사실 사고 그리고 연령을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에는 사실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네네. 개인적인 차이 이런 것도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수치를 보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뭔가를 제약하자 이렇게만 하기 제약만 좀 우선시하기에 앞서서 사실 고령 운전자들 특성 그리고 삶의 어떤 패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인 네. 연구가 좀 같이 바탕이 돼야 되고 네. 또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서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뭐 적자 노선들 감축 얼마나 많습니까?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힘들어지는 곳도 있고 이동권 보장 이런 좀 노인 복지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AS 신선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